보는 것만으로도 신나는 놀이기구.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기대에 가득 차 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안전을 위해선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반드시 키를 재야 합니다. 키가 작아서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게 되면 실망감이 무척 클 텐데요. 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쩐지 자녀의 작은 키는 부모의 탓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 키의 유전은 23%에 불과하며 오히려 아이의 건강과 환경에 의해 키 성장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키 성장 골든타임은 과연 언제일까요? 키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키가 큰 친구들 보면 저도 그만큼 하고 싶어요. 반에서 제일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보다 더 바쁜 요즘 어린이들. 그러다 보니 취침 시간이 늦어져 성장 호르몬이 생성되는 시간을 놓치게 되고 환경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이 부족하거나 과잉돼도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데요. 이렇듯 키 성장과 신체의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심재원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애 4cm 전후로 자라는 아이들, 일반적으로 사춘기 이전 아이들은 연애 이제 5.5 정도 평균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4 전후로 자라는 아이들은 성장 장애에서 부진으로 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년에 4cm 전후로 자라는 아이들은 일단 성장치료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부모님에 비해서 키가 작은 아이들도 한 2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키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키 성장을 위해서 치료라든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원인이 있어서 키가 안 자라는 아이들이 실제로는 70% 이상이 되게 되는데 주로 소화기, 또 호흡기, 신경계 등의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치료를 통해서 그 키를 키울 수가 있고요. 성장판이나 성장 호르몬상의 문제가 없는데도 안 자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 뼈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뼈가 키로 변화하는 그 환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면서 성장 호르몬과 성장판 활성도를 상승시켜야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죠. 뜨거운 햇살에 반짝이는 모래알, 철썩이는 파도 소리까지 여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이곳은 해운대인데요. 이곳에 위치한 한 병원이 북적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가득한데요. 그중 눈길을 끄는 환자 군단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 애들입니다.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그리고 이제 우리 귀둥 아들. 현경이네 가족 내원했을 때 일단 뭐 4인 가족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저도 좀 당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처음에 의문이 됐던 거는 아주 건강한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질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일단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매우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잘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많았던 거. 그리고 그냥 방치했던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잘 개선이 되지 않았던 점이 좀 특이한 경우긴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모두 병원을 다니는 건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어떻게 병원을 찾게 되었는지 그 사연 잠깐 살펴볼까요? 촉촉히 비가 내리는 아침, 여기는 현경, 범성, 현진, 자은 네 남매의 집인데요. 아직 잠이 덜 깬 표정의 현경이 혼자 분주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격주로 등교를 하는 동생들과 달리 현경이는 매일 아침 등교를 하기 때문이죠. 현경이는 어릴 때부터 목이 잘 부어 평소 감기를 달고 살았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기관지염과 비염이 심해지고
마스크 없이는 야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면서부터 기침도 줄어들고 몸이 건강해져서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아침에 찬물만 먹어도 기침 심하게 해서 불편했는데 약 먹고 나서는 기침도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쉽고 이제 등교할 때도 기분 좋게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의 아침밥 준비로 엄마 진숙 씨가 바빠졌습니다. 둘째 범성이는 적정 체중에서 10kg 이상 감량이 필요한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비만임에도 빈혈 증상이 있어 영양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편이었습니다. 범성이 역시 기관지가 어릴 때부터 좋지 않아 잦은 기침 증상이 있고 폐렴을 종종 앓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음식도 골고루 먹고 그래서 그런지 빈혈 증상도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채소를 싫어하고 고기만 좋아해가지고 빈혈도 생기고 몸도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같이 먹으니까 빈혈도 사라지고 몸도 좋아져서 좋아해. 온라인 수업에 흠뻑 빠져 있는 셋째 현진이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어릴 적 키가 컸던 현진이는 초등학생이 되면서 성장이 더디고 지금은 키가 반에서 보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가슴 몽우리가 생겨 이 때문에 사춘기가 빨리 진행돼 오히려 키 성장이 빨리 멈출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좀 큰 편이었는데 저보다 많이 큰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겨서 저도 쑥쑥 자라고 싶고 반에서 제일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자은이는 언니 오빠들처럼 호흡기 질환도 없고 체중도 적정한 건강 체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슴 몽우리가 보여서 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성장이 빠른 이유는 성적인 성장이 빠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 성호르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래보다 큰 편인 자은이의 꿈은 모델인데요. 그 꿈을 위해 자은이는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반에서 키가 큰 편인데요. 나중에 꿈이 모델이라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그래가지고 멋진 모델이 될 거예요. 얘들아 약 먹자. 좋아. 아침밥을 먹은 후 가족의 중요한 일과 중 첫 번째는 약 먹기입니다. 약을 먹은 후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 덕분에 진숙 씨는 이 시간이 무척 즐겁다고 하네요. 의령에 있는 아빠와 영상통화를 하는 아이들. 항상 걱정만 가득했는데 이제 건강하게 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아빠는 마음이 놓입니다. 첫째가 2차 성징 생기고 나서는 키가 잘 안 크더라고요. 잘 먹는데도 다른 애들보다는. 그리고 둘째는 정말 잘 먹거든요. 잘 먹는데도 키우기 위해서 잘 먹이고 했는데도 지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는 요 한 뼘 정도가 작고 잘 안 크고 옆으로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고 우리 셋째도 자기가 알아서 키가 조금 더 크고 싶다 해서 광고에 나오는 그 약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찾아보게 되었고 자은이는 조금 더 크는데 지 꿈이 또 모델이라 해서 그러면 조금 더 키워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원장님을 찾아가게 됐고 진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얼만큼 변화했는지 궁금해지네요. 현경이는 감기약을 계속 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없어지는 걸 보면 이 기관지염도 이제 안 오게 될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폐가 점점 튼튼해지는 이런 패턴이 될 겁니다. 사남매 중에서 현경이가 이제 첫째인데 아기가 사실은 검사상 성장판에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의학적으로는 폐한증이라고 표현되는 차가운 것에 의해서 호흡기에 염증이 생기는, 조금만 추워도 마스크 쓰지 않으면 비염이 계속 생기고 찬 걸 조금만 먹어도 기관지염이 생기고 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폐한증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치료법에다가 성장판과 성장 호르몬의 상승을 유도하는 한의학적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해가지고 치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호흡기 질환들은 거의 많이 해결이 됐고요. 아마 조금 더 치료를 더 한다면은 앞으로 폐한증에 의해서 이런 기관지염이나 비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은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경이의 키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진료 후 키와 인바디를 했는데요. 체중, 근육, 체지방을 검사해서 전체적인 밸런스와 영양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성장 치료와 운동요법, 음식 조절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범성이는 지난번보다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도 많이 빠져서 지난번보다 더 멋져 보이네요. 범성이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했을 때 많이 좀 의아한 상태였습니다. 관리한다고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비만이었고요. 간 수치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이였는데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해봤을 때는 혈액을 청소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들이 혈관 안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노폐물에 의해서 염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체중과 염증 중에서 당연히 그 염증이 더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노폐물을 제거해서 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썼고요.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3개월 만에 염증들도 함께 많이 없어지는 바람에 천식액과 비염에 의한 증상들이 많이 개선된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범성이가 노력을 또 많이 해줬습니다. 식사 조절하고 운동도 해주고 하는 바람에 체중도 3kg 정도 빠졌는데, 그러면서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된 걸 보면서 진짜 범성이 노력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치료와 노력이 함께 결합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 성장 물질 같이 배합하다 보니까 키도 3개월에 2.1cm 정도 자라는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됐고요.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범성이는 앞으로 계속 진료를 받으면 중간 이상 정도는 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기침 치료도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진이 같은 경우에는 범성이와 거의 유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범성이보다는 증상이 조금 약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체중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도 비만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또 여자아이다 보니까 성적으로 진행이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었죠. 그래서 혈액 검사상 성호르몬이 상승한 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체중을 계속 놔둔다면은 성숙은 빨리 오면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이런 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감량시키면서 성장 호르몬과 성장 활성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체중은 아주 빠른 속도로 3개월 만에 정상 범위로 다 돌아왔고요. 키도 약 1.8에서 2cm 가까이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아주 여러모로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나요법은 신체의 틀어진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눌려있는 신경과 혈관의 순환을 돕는 치료인데요. 처음에 무서워하던 현진이는 이제 추나요법실만 다녀오면 시원하다며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춘기 전에는 팔다리가 많이 자라고 사춘기 이후에는 척추가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해당되는 고관절이나 골반의 틀어진 이런 거를 바로 잡고, 또 척추에서는 이렇게 중력으로 압박되어 있는 척추를 늘려주고 측만이나 틀어진 바로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내 자은이의 진료 시간입니다. 모델이 꾸민 자은이는 언니 오빠보다 성장이 빠른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표정마저 너무 의젓해 보입니다. 자은이 같은 경우에는 언니 오빠에 비해서 대단히 키가 큰 아이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서 잘 큰 건지, 아니면 또 우리가 많이들 우려하시는 성적으로 빠르려고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키가 많이 큰 것인지 상당히 헷갈리는 아이였었어요. 다행히 혈액 검사상 그 수치는 정상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설령 좀 이제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서 성적으로 좀 빠르다 할지라도 키를 잘 키워주게 되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꿈이 또 모델이라고 제가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키만 잘 키울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썼으면 됐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키가 2.3cm 정도 자라면서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더 효과가 좋은, 치료하는 약도 적게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과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진료를 마친 자은이의 오늘 맞춤 치료는 척추 견인기 치료입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현경인의 가족이 병원을 나서는데요. 다음번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3개월 전 가슴 몽우리 부분이 아파 병원을 찾은 지은이. 여자아이의 경우 성증이 나타나서 사춘기가 오게 되는 시기가
만 9세 이전인 경우 조기 성숙이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지은이는 아직 만 8.11세인데 성징이 나타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굳은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선 지은이. 3개월 전 검사와 원장님의 진맥을 통해 진단된 지은이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실에서 많이 만나는 사례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만 9세 이전에 가슴 몽우리가 생기는 케이스를 조기성숙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빨리 가슴이 생겨서 내원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실제 성조수증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짜 가성 호르몬 상승 현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성조수증은 뇌와 난소가 서로 연결이 돼서 이제 정말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성 호르몬 상승 현상은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환경 호르몬에 노출됐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폭발적으로 받았을 때 뇌와 난소가 연결되지 않았지만 가슴이나 여러 성징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다행히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검사상 뼈 나이가 매우 빠르지만 현재 성호르몬이 상승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무슨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성적으로 진행될 자극할 만한 이런 행위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검사를 했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만 9세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9세가 되기 전에 성호르몬이 실제로 상승한다면 이제 조기성숙으로 진단해서 치료를 진행할 것이고요. 다행히 아니라면 또 한 번 더 3개월 후에 검사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뜨기 놀이를 하며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좋은 남매의 모습이 보이네요. 기도 재고, 인바디 측정까지 한두 번이 아닌 듯 익숙한 모습인데요. 원장님을 만나기 전 준비할 것이 많은가 봅니다. 제 아이들이 다른 또래에 비해서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한의원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유준이가 지금 지난번에 예. 처음에 원래 잘하던 것보다 이제 더 잘 자라긴 했지만 모자랐다고 얘기를 드렸고 예. 이번에 이제 맥스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리고 맥스의 맥스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려고 하면 좀 쉬었다가 다시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소화 흡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약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는 조금씩 계속 늘어날 것이고 흡수가 증가하면서 키가 더 많이 크는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유리미는 이번에 이제 수술하고 그죠? 사수술하고 이제 어렵게 좀 내원을 했네요. 그리고 다행히 전에 우리 이제 키 크는 양이 부족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일단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약을 안 먹은 동안에도 이게 누적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준이, 유리미는 한의학적으로 건강적인 문제를 많이 따질 만큼 심각한 질환이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질환에 의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을 키를 키우기가 제일 사실 어렵습니다. 유준이, 유리미는 유전에 의해서 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장판 활성도와 성장 호르몬을 얼마나 잘 상승시킬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치료가 누적이 될수록 결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제일 생활 습관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수면. 키는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최대한 일찍 잘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지속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낮에는 키가 잘 자라지 않지만 낮 동안에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자극이 많이 일어납니다. 땀을 흘리면서 즐겁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흔하게 들리시겠지만은 실제로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은 스트레스입니다. 잘 자라다가 갑자기 잘 자라지 않는데 건강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들은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또는 뭐 선생님이나 또 성적으로 변하는 것에서는 고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현실에서는 대단히 많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관리해 주시는 것도 대단히 키에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진료가 끝난 후 유준, 유림남매는 아빠와 같이 병원 앞 바닷가로 나왔는데요. 잠깐이지만 무척 즐거운 모습이네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직업을 가졌을 때든지 하고 싶은 것들, 꿈들을 이뤘을 때 그 키 성장에 했던 그 부분이 좀 더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오후, 차렷 자세로 키를 재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이네요. 인바디 측정도 의젓하게 꼼꼼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도 인바디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표정이며 뒷모습까지 꼭 닮은 이들은 이란성 쌍둥이 태인이와 도윤입니다. 애들이 쌍둥이다 보니까 작게 태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작다 보니까 이제 키에 대해서 관심이 가서 찾아보다가 오게 됐어요. 지금 그 태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까지 올라왔어요. 50%까지 올라왔고, 도윤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5%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도윤이는 최근에 덩치는 커지면서 비록 충농증이나 이런 상황들을 하지만 염증에 의해서 키가 덜 자라는 상황들이 점차 많이 생깁니다. 태인이와 도윤이는 35주 만에 출생해 잔병 치레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병원을 다닌 이 두 아이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태인이, 도윤이는 만 18개월부터 저랑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이 자주 아픈 아이들이었고요. 자주 아프다 보니 당연히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만 3세까지가 사실은 그때 그 키가 평생을 좌우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 3세까지를 우리가 1차 급성장기라고 하는데, 이때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이제 수면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 손해본 키는 이후에 손해보는 양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1차 급성장기 때 손해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피해가 됩니다. 끊임없이 감기하고 또 비염 오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몸이 아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런 쪽 패턴이라서 치료를 해 들어갔고요. 다행히 태인이가 도윤이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되면서 치료가 잘 돼서 지금은 10%에서 50%까지 상승을 하게 됐는데, 도윤이가 10%에서 25%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도윤이가 남자아이다 보니까 태인이에 비해서 훨씬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땀을 흘리고는 또 감기가 잘 오고 하던, 그래서 비염도 좀 더 잘 생기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 즉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부분이 태인이에 비해서 조금 더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덩치가 좀 더 커지면서, 아이들은 덩치가 커질수록 치료에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면역이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잘 안 아프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도윤이가 태인이보다 오히려 좀 더 키 증가 폭이 좋아진 그런 상태라서 뒤로 가게 되면 도윤이가 태인을 더 많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 한 17, 18개월 때부터 여기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뭐 감기도 덜하고 아픈 거 다른 것도 웬만하게 덜하고 이제 키도 많이 크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성장 치료의 시기는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좀 더 효과적인 시기를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태어나서 만 3세까지입니다. 우리 3살 키가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1차 급성장기인 만 3세까지의 시간이 체중 키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혹시 그때 몸이 안 좋거나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되는 시기는 역시 2차 급성장기인 사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급성장기가 지난 이후로 가장 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사춘기 이후에 키가 더 크긴 하지만 이때 가장 키의 효율이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때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면 꼭 내원해서 확인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키의 효율이 떨어질 뿐 계속해서 키가 자라니까 사춘기 끝나고도 키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 작다고 놀리기도 하고, 또 같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하는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키가 작은 친구들은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다운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부모님에 비해서 유독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또한 몸의 컨디션이 항상 평소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요. 또 그것이 키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큰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키가 어느 정도 크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나 꿈을 위해서 키가 더 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라든지 또는 모델이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직업을 선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본인의 키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사실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성장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키는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실에 있으면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성장 치료 해보고 싶다 오셨다가 더 이상 성장판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그 답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참 그 매번 겪지만은 견디기가 힘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타이밍이 어디인지, 지금 이것이 1차 급성장기, 또 2차 급성장기, 완만 성장기, 또 사춘기 이후의 시기, 그리고 그 시기 때마다 어느 정도 키가 커야 정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꼭 좀 체크하셔서 아이들의 키 성장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 매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큰 키가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키보다는 성장 단계에 맞는 균형 잡힌 몸과 마음의 성장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아이의 키 성장은 유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현명한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관리를 해준다면 건강한 신체는 물론 원하는 신장으로 성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부모의 현명한 관리로 우리 아이에게 키뿐만 아니라 마음의 키도 한 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